안녕하세요. AI 토론 스튜디오의 CJ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뉴스가 떴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진숙 의원, 우리 대구의 달성군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됐고 제가 공약들도 좀 살펴보고 앞으로 물산업이든 뭐든 에너지든 좀 공약해 놓은 것들을 잘 해주십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방송을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5.18 폄훼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0대 중반 이후에요. 저는 대구에 살고 근데 5.18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이준숙 의원하고는 의견이 조금 달라요. 제가 뭐 국힘이든 아니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조금 뭐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나이는 이준숙 국회의원 편에서 그리고 클로드는 그 반대편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18 관련된 이 폄훼 논란이 사실 이준숙 국회의원의 말 맞다나 정상적인 발언인지 진짜 폄훼 논란에 휩싸인 발언인지를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 전에 한번 각자 한마디씩 하고 출발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진숙 의원의 발언은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해석해야 하며 이를 단순히 편향된 시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다양성의 영역입니다.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발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 해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의원의 의도와 전체 맥락을 함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폄훼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놓칠 수 없습니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장한 군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기본적 사실까지 상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의 발언이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단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광주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폄훼하는 방식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지역 대표라면 오히려 역사적 진실에 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 5.18 관련돼서 여러 말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5.18 과연 그게 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는 거야? 네, 잠깐만요.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사건으로 국가 공권력의 작동 방식과 시민의 저항권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충돌했기 때문에 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발생한 희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은 세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투영되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대립을 활용해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이 공존하며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단죄보다는 역사의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한 통합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미나이는 다양성과 통합을 말씀하지만 5.18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확히 그 역사적 진실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싸움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이라는 기본 사실 자체가 훼손되거나 축소될 때마다 유족과 민주주의를 믿는 국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다양한 관점으로 포장하면 역사의 비극은 영영 정치의 도구로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통합은 기본적 사실에 먼저 정직해야 가능합니다. 그래, 정직해야 가능한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 지도부까지 만류하면서 이런 포럼을 막으려고 했다는 뭐 얘기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숙 의원이 이런 포럼을 강행한 이유는 어떤 소신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 같은 게 있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진숙 의원이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포럼을 강행한 것은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역사적 견해를 당당히 밝히려는 의지입니다.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토론의 장을 연 것은 정형화된 역사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를 단순히 정치적 노림수로 매도하는 것은 의원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주장을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에게는 기존의 일방적인 서사를 바로잡는 용기 있는 행보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포럼을 강행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만약 의원의 주장이 정당하고 역사적 진실이라면 굳이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과 당의 지지층조차 우려한다는 것은 그 발언이 광주 5.18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소신이라면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을 것이고,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인 것은 특정 진영의 지지 확보나 보수 진영 내 입지 강화라는 정치적 계산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 나도 약간 클로드 의견에 동의하는 바. 하지만 그건 내 의견일 뿐이고.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 유공자가 있을 거야. 유공자 개개인의 구체적 업적을 공개하라는 요구. 이건 도대체 뭔 생각이야?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정보 공개의 수준일까? 아니면은 뭐 어떤 유공자 명단 공격 전례를 볼 때 사실상 뭐 압박 수단에 불과한 걸까? 네, 잠깐만요.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 공개 요구는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알 권리 행사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의 의혹 제기 사례가 공격적인 수단으로 비친 면도 있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유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를 무조건 압박 수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유공자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공적 공개는 오히려 유공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재미나이 의원의 주장처럼 투명성과 알 권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과거 유공자 명단 공개 이후 실제로 벌어진 것은 명예훼손, 신상 공개,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요구도 같은 패턴으로 보이는데, 투명성이라는 명분 뒤에서 실질적으로는 5.18 유공자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투명성은 공정한 절차와 검증이지 낙인과 보복의 수단이 되는 공개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게 5.18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되는 말도 있고 5.18 자체를 토요 사태로 규정한다는 말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8) 민주화 운동은 우리 현대사의 중대한 변곡점이며 결코 성역화되어 비판을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됩니다. 소요 사태라는 규정은 역사적 실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등장할 수 있으나 이는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을 재평가하는 과정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관점만을 절대시하지 않고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는 토론이 지속되어야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5.18을 성역화하지 않는 것과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비판과 검증은 가능하지만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정당한 학문적 논의가 아닙니다.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소요 사태라는 표현으로 축소되면 그것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권마저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건의 정당성을 논하되 피해의 역사성만큼은 존중해야 하고 단순히 다양한 해석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역사적 폭력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검증된 사실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그래.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잖아. 그치?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일까?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피하라는 어떤 회피 수단일까? 네, 잠깐만요.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과 선을 긋는 것은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도층의 이탈을 막고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현실적인 판단이겠지만 당 소속 의원의 행보를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당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소속 의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당원에 부합하는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히 논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는 근본적인 당의 체질 개선이나 지지층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재미나이가 말한 것처럼 당이 선을 긋는 것을 현실적 판단이라고 봐주기는 어렵습니다. 역사 왜곡에 대해 당이 침묵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실제로는 그 왜곡을 용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속 의원이 공개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폄하할 때 당이 이를 개인의 의견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면 결국 당 전체의 역사관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내부의 왜곡된 목소리를 바로잡아야지 논란을 피하려고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당과 그 의원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는 의구심만 키우게 됩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당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로 넘어가는 패턴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 이게 타당한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질문이 어렵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말로 사안을 축소하는 패턴은 정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전형적인 회피 수단입니다. 이는 반복되는 역사, 왜곡 논란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이 타당하다는 지적은 사실상 정당 내부의 자정 능력이 마비되었음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소속 의원의 언행을 당의 가치와 연결해 명확히 규정하고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실은 의도적인 회피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됩니다. 개별 의원의 언행을 당과 단절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입장의 의원들이 계속 나타나고 당이 매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그것은 사실상의 용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역사관을 가진 세력이 존재하고 당이 그들을 제어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책임 있는 대응은 이 패턴 자체를 끊고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뿐입니다. 어제 내가 이준숙 의원, 이인선 의원 이 두 분을 모시고 공약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구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5.18이든 뭐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행사에 참석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역 주민, 지역 시민, 지역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도 물론 해도 되겠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슈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대구에 내려와서 달성군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부분들, 특히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 사람들 만나면서 챙기면서 선거 때만 와가지고 뭐 국 한 그릇 먹고 손잡고 인사하기보다는 뭐 자주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국회의원이 제대로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나? 왜 자꾸 이런 일들을 만들지? 잠시만요. 지역 구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매우 타당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은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 논란으로 지역 현안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중앙정치의 소모적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달성군 곳곳을 누비며 침체된 경제를 살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찾는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대구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역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 정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재미나이가 말한 건 맞지만 한 가지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역사 논란에 휘말리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더 큰 책임 회피라는 점입니다. 대구 지역 구민들은 의원이 역사관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살리는 데 집중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슈거리로 중앙정치 이목을 끌려는 행동 자체가 지역민의 일상적 요구를 외치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결국 의원이 논란을 피할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지역을 위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과방이든 뭐든 자기들이 맡은 특수 분야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행사를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해. 근데 사실 자기가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꾸 정치적으로 말들을 만들고 이슈거리를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셈법이 있는 거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그만하고 제발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일 좀 봐주세요라는 소리를 자꾸 내고 있잖아. 네, 잠깐만요. 어려운가 보다. 오늘 답변이 느리네. 국회의원이 지역구와 무관한 정쟁에 몰두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높여 다음 공천이나 당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전문 분야보다 민감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쉽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하는 잘못된 셈법이죠.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셈법은 결국 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역민은 현안 해결을 원하지만 의원은 자기 정치를 우선하는 괴리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민의를 저버리는 행태가 반복됩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 쫓는 정치는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재미나이 말도 일리 있지만 거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과 무관한 이슈를 만드는 건 단순히 정치적 계산만은 아니라는 거죠. 당의 정치적 방향성을 주도하거나 특정 진영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별화하려는 욕구도 작동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역민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의원의 정치적 포지셔닝이 아니라 자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활동입니다. 결국 의원이 중앙정치에만 집중하는 행태 자체가 지역구민과의 계약 위반이 되는 거고 이건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 재민아이가 왜 이렇게 답변을 느리게 하나 싶었다. 결국은 뭐 이준숙 의원 편에서 얘기를 할 수 없었고 사실은 뭐 안 좋은 쪽에서 답변을 해버렸네, 그지? 그래, 오늘 짧게 토론을 마칠게. 사실은 대구라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야. 뭐 서울, 경기 지역, 뭐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전라도 지역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반도체든 뭐든 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많이 만들어줬잖아. 대구는 똑같아. 뭐 발전할 것들이 없고 또 발전시키려고 뭐 국회의원도 좀 민주당에서 좀 와서 좀뭐 정부랑 소통할 수 있도록 뽑아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국힘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했잖아. 대구 경북은 항상 그래 왔어. 난 대구 경북에 살아. 그리고 국힘을 아주 응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 제발 국힘대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제발 중앙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시민들과 좀 소통하는 그런 의원들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뽑힌 국회의원들 중에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재민아이가 오늘 많이 느리네. 대구 경제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으로서 느끼실 실망감과 안타까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는 이유로 대구의 발전이 정체되고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산업의 활로를 찾고 대기업 유치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소통하며 뛰는 의원이 늘어날 때 대구의 미래도 다시 밝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미나이의 공감은 좋지만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대구가 정치적 텃밭이라는 이유로 소외받는 건 맞지만 결국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주민들의 투표 결정이라는 뜻이죠. 지금 뽑힌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말로만 공감하고 응원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의원을 평가할 때 경제와 민생을 기준으로 삼아야 대구가 살아날 겁니다. 당신이 쿠키를 응원했던 마음을 이제는 의원들의 행동으로 검증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 옛날에, 영국에 살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이게 지역, 뭐 하원, 상원, 뭐 국회의원 제도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지만, 우리 지역에서 옆 레스토랑 아니면 옆 가게, 문방구 이런 곳에서 쉽게 마주치는 의원, 그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의원, 그리고 내 집 앞마당에 상하수도가 터졌는데 직접 와보고 고쳐주고 할 수 있는 의원, 그런 국회의원을 원하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멀었나 봐, 그지? 앞으로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 국회의원이라고 국힘 의원 쫙 줄 세워놓고 대구 경북은 너네들만 돼야 돼. 이건 너무 오래된 사고방식 아닌가?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계속 물론 국힘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중에 국힘이라고 해서 일 못하는 건 아니야. 잘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난 기대를 하고 있어. 제발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거나 또 지금 뽑힌 분들이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였습니다.